돈을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선택과 집중을 정말 잘할 수 있는 방법인데 정말 그 교구 몬테소리 교구가 맞는가? 이건 몬테소리 교구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판단하실 수 있게 제가 좀 오늘은 그 가이드라인을 좀 정해서 드릴게요. 보통 시중에는 이제 몬테소리 교구 브랜드에서 판매하는 제품도 되게 다양하고, 그리고 뭐 몬테소리라는 이름을 붙여서 판매하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대표적으로 요즘 좀 많이 사는 게 있더라고요. 시중에서 몬테소리 비지북이라는 걸 판매를 해요. 이 비지북이 예를 들어 책을 이렇게 열어보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예를 들어 지퍼도 있고, 여기에는 똑딱이도 있고, 여기는 단추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이 몬테소리 교육은요, 마치 태양이 하늘에서 쭉 쬐고 있는데 제가 여기 돋보기 딱 하나 되면 돋보기에다가 그 빛이 한꺼번에 모이잖아요. 이거 우리가 몬테소리 엑서사이즈라고 하는데 집중 현상이 한 곳으로 몰두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는 어른이 말도 안 하고, 어른이 개입도 안 하고, 어른이 반지도 안 하고, 아니 목걸이도 안 하고, 아이가 갑자기 활동하다가 교사가 또는 이제 다이렉트스가 이걸 보여줬는데 갑자기 그 활동에 집중 안 하고 손가락에 집중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까지 우리가 조심하는 이 교육에서 예를 들어 여기 지퍼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지퍼를 이렇게 막 내렸는데 지퍼가 끝까지 열려버리지 뭐예요. 이 열려버리니까 아이가 갑자기 나 이거 다시 끼울 수 없는 연령인데 하고 갑자기 포기할 수도 있겠죠, 첫 번째. 근데 두 번째는 너무 활동이 많아요. 열기도 있고 닫기도 있고 끼우기도 있고 너무 활동이 많으니까 아이가 이거 보다가 갑자기 옆에서 그러니까 이거죠. 한 8명, 9명이 강아지 한 마리를 여기 앞에 두고 8명, 9명이 박수를 치면서 나한테 와봐, 나한테 와봐 하면 이 강아지가 갈팡질팡 하면서 어딜 가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과 동일하게 아이가 지퍼를 열다가 갑자기 완성하지 않은 상태로 오른쪽에 있는 단추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그렇게 막 문제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몬테소리 교구라고 부르기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면 몬테소리 교구에 명확한 기준이 있어요. 이 발도르프 교구도요, 특정 목적이 있고 이 특정 이유가 있어요. 그것처럼 몬테소리 도구들도요, 그런 핵심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아이가 한 가지 초점에 맞춰서 그 초점 외에 다른 것들에 분산되는 지점을 최대한 줄여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사물을 다루는 이 모든 도구들이 여러 개가 갑자기 함께 축적되어 있거나 같이 있는 상태에서는 아이가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다가 갑자기 다른 걸로 이탈돼서 다른 걸 선택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가정에서 몬테소리 교육을 할 때 중요한 지점은 교구장을 예를 들어 1단장이나 2단장을 사셨을 경우에 이 교구를 예를 들어 20세트를 다 샀어요. 그럼 20개를 한꺼번에 까서 집에 전체적으로 진열하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이 시기에 관찰된 걸 바탕으로 2개 내지 3개를 띄엄띄엄 놓아야 아이가 하나를 선택하다가 다른 걸 썩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구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구가 갑자기 너무 활동이 많아. 그래서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그러니까 이게 제가 손을 이렇게 내밀었을 때 여기 위에 뭔가를 얹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심리적 사고랑 같이 유아 시기 때도요, 딱 그 시기 때 8개월 때 이거 넣으면 되겠는데? 끝이겠는데? 그래서 들어서 넣었더니 바로 나와. 근데 그게 굉장히 심플하지만 결과까지 금방 도달했죠. 이런 도입 과정 결과가 그 수준에 딱 맞는 걸 선택하셔야 돼요. 근데 시중에 있는 것들은 대체적으로 그 연령이 맞지 않는 경우들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이제 마리아 몬테소리 여사의 이 몬테소리 도구들은요, 대체적으로 이제 마리아 몬테소리 여사가 유아기의 아이들을 관찰한 데이터를 기반해서 블루프린트라는 청사진을 기반해서 고안이 돼요. 이 청사진은 어떤 걸 바탕으로 작성이 됐냐면, 예를 들어 이게 원래는 초록색이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행동 패턴이 이 시기 때는 붉은 계열을 더 좋아하더라. 그런 것들을 기록해 보니까 사이즈, 크기, 무게, 색상 등등을 조합해서 최적화된 한 가지 초점이 맞춰진 도구를 만든 것이죠. 근데 꼭 100% 그게 완벽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 외에도 일상활동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만들어 볼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시중에 조금 우리가 봤을 때 좀 오류적인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웬만하면 선택하지 않는 게 좋거나 아니면 선택하시더라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시중에 쟁반공 서랍 상자라고 해서 이 공을 잡아서 넣는 활동이 있거든요. 이렇게 박스가 있고 거기 안에 잡아서 넣는 활동이 있는데, 이거를 제가 AMI 트레이너를 만나서 이 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더니 국내에 이 흑백공으로 해가지고 공을 2개를 넣은 상태로 이 쟁반에 넣는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여주니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활동은 아이가 대상용속성, 즉 공을 잡아서 안에 넣었는데 그 공이 다시 나타났어, 없어졌지만 나타났어 라는 과정을 아이가 알아가는 게 1순위다. 근데 예를 들어 여기 공을 2개를 놓고 흑과 백을 분리시켜서 아이가 그거를 비교하게끔 만들어 버리면 아이가 공을 넣다가 갑자기 공이 2개가 돼버린 상태로 공을 갑자기 지그시 분별하거나 변별하는 활동으로 왜곡되거나 이탈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몬테소리 도구를 선정하실 때 예를 들어 흑백공, 쟁반, 서랍공 상자가 있다. 그러면 흑 또는 백 하나를 딱 선정을 하셔서 1개의 공만 사용하는 걸 권장을 드려요. 도구 자체가 잘못되게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형태가 불완전하게 들어가서 무질서하게 보였을 때는 인간은 당연히 그걸 수정하고 싶어 하거든요. 제가 제일 많이 말씀드리는 게 뭐가 있냐면, 갑자기 남편분이 케이크를 사오셨는데 갑자기 옆으로 팍 하고 잘라버렸어요. 아니면 그거를 앉아버렸어요, 거기 케이크에. 그럼 되게 불편하고 불안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아이들도 도구를 볼 때 이게 불완전한 상태면 그걸 수정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교사가 수정해 볼래? 라고 하지 않아도 교구 자체가 그걸 불러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되려면 수량의 제한이 딱 맞아야 되고 굉장히 심플한데 매력적이면서도 아이가 도입과정 결과가 그 수준이 딱 맞아야 돼요. 그래서 도구를 선정하실 때는 너무 뭐가 많아서 이탈을 많이 야기하는 거를 만드시거나 구매하시는 건 권장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막 예를 들어 교구에 로고가 이따만하게 들어가 있어. 근데 사실 그거는 교구를 활동하다가 아이가 갑자기 이거 뭐야, 글자를 보고 글자를 갑자기 가리키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로고도 되게 작게 들어가거나 없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이가 어떤 색상, 그러니까 보통 0, 3세 때는 빨파노 초가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 색상의 반복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수량이 막 5개, 6개, 10개 이런 식으로 퍼즐이 되게 많아요. 이런 것들은 아이가 활동하다가 도중에 멈추거나 끝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수량을 줄여주시는 경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가정에 예를 들어 몬테소리 교구다 라고 해서 교구들을 막 이렇게 여러 개를 막 다 구매를 하셔가지고 환경에 전체적으로 다 배치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추천드리는 방법이, 제가 이전 시간에 관찰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충분히 관찰을 하면 우리 아이가 지금 제일 좋아하는 활동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것에 이끌리는지, 그리고 어떤 걸 주로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활동을 할 때 얼마만큼 오래 했는지가 보여요. 그럼 그걸 기준해서 교구도 선택을 하지만 일상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 일상을 만드실 때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활동 중심에서 한 가지 활동이 초점이 맞춰지는 걸로 준비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모든 도구를 선정하시거나 구매를 하실 때는 먼저 가장 처음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게, 이게 우리 아이가 지금 민감한 특정 이끌림이 발생할 법한 형태의 도구인가. 두 번째는 이게 굉장히 기본 이상의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굳이 유아시기 때 그냥 우리 부엌에 아이가 들어가서 부엌에 있는 밑에 있는 선반들을 다 열어보거든요. 거기 안에 있는 흥미가 되게 없을 법한 것들도 되게 재미있게 꺼내서 가지고 놀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그 시기 땐 그게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말은 즉 도구가 엄청나게 인위적으로 매력적일 필요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인위적인 매력을 원해서 빨주노초 파란볼을 넣고 색상 외에 뭐 크기나 뭐 여기 캐릭터를 넣거나 숫자를 넣거나 과잉적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그러니까 즉 크기를 변별하는 또는 대상용 속성 활동을 하는 건데, 대상용 속성이나 크기 외에 뭐 예를 들어 숫자도 알려주고 싶고 색상도 알려주고 싶고,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중복적으로 중첩되게 되면 아이들은 크기를 변별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변칙적 활동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먼저 만들고,
그 변칙적 활동은 아이가 한 가지 활동을 선택해서 온전히 마무리하는 과정까지의 경험을 할 수 없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선정을 하실 때 너무 과도한 매력 지점을 찾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심플한데 정말 매력적이에요. 마치 유기농처럼 심플해야 돼요. 세 번째는 그 도구 자체가 틀림의 정적이 존재해서 아이가 이걸 딱 봤을 때 이게 좀 이상한데? 하면 스스로 정정할 수 있는 과정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는 우리가 시중에 있는 제가 아까도 설명했던 그런 이제 비지북처럼 여러 가지 활동이 다 혼재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추천드리지 않고요. 그리고 공도요, 그 쟁반공 서랍 상자에 이 공을 이 니에누이스가 제작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세계의 다양한 회사들이 니에누이스 제품을 사겠어요. 그리고 동시에 AMI 트레이너들도 이거를 제작을 할 때 이제 블루프린트를 같이 만들거든요. 근데 왜 여기 들어가는 공을 원목으로 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런 것도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거든요. 이걸 또 왜 원목으로 하지 않았으며, 그리고 이 원목으로 하지 않았던 거에서 색상은 또 왜 그것을 굳이 노란색을 선택을 했는가? 이거를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그 공을 아이가 넣었을 때요, 이 파열음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커요. 근데 이게 니에누이스 도구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경사가 지어져 있거나 아니면 밑에 뭐가 깔려 있냐면 코르크가 깔려 있어요. 근데 이게 코르크를 깔아놓은 이유가 원목을 예를 들어 그 니에누이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원목을 사용하지 않거나 원목을 사용했을 때 밑에 코르크를 깔아요. 근데 그런 이유는 이걸 떨어뜨렸을 때 소리가 너무 크게 나버리면 숨바꼭질을 하는데 숨바꼭질 하는 사람이 나 여기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랑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밀한 지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거기 안에 공을 넣었는데 거기에 문이 달려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럼 아이가 손을 넣었다가 손이 끼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모든 과정을 관찰하고 기록해서 나온 데이터를 기반한 AMI에서 승인된 몬테소리 도구를 선정하시는 게 가장 가정에서 몬테소리 교육을 할 때 필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누누이 말하고 정말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가 있냐면, 이 몬테소리 교구를 구매하고 환경에 배치했다고 해서 몬테소리 교육이 이루어지는 건 절대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몬테소리 교구만 집에 뒀기 때문에 몬테소리 교육이 이루어지는 건 불가능하고요. 그 외에 아이를 관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교구도 사용하지만 우리 전반의 환경이 마치 스펀지에 물이 녹아내려져서 그게 다 흡수된 것처럼 모든 일련의 과정이 몬테소리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몬테소리 교구 외에 일상 활동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많이 준비를 해서 진짜 몬테소리 교육이 될 수 있게끔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몬테소리 교육을 선정을 하실 때, 교구를 선정하실 때 우리가 변칙적인 활동이 너무 많거나 아니면 도중에 아이가 이탈을 하거나 선택을 할 때 아이가 이걸 너무 매력적이게 만들어서 흥미점을 고의적으로 만드는 일들이 최대한 없게, 그리고 도입 과정 결과가 그 수준에 맞는 것들을 선정해서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도구들을 하나씩 좀 준비를 해서 가정에서 배치를 해보고 아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이끌리는 게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실 수 있다면 거기서부터가 진짜 진정한 몬테소리 교육이 가정에서 실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정에서 어떤 몬테소리 교구를 선택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교구들을 선택을 해보셔서 집에서 실천을 해보셔도 좋고, 또는 일상을 직접 만드셔서 활동을 시작해 보셔도 되게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다음에 또 만날게요.